자, 윤석열이가 새 주택시장에 그야말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2년 내에 신축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와, 이래도 됩니까? 요세피나님, 나라 세금도 바닥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건축이 되고 30년이 초과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재개발 문턱도 낮아집니다. 이 공급과 수요 양면에서 규제를 대거 풀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다주택자와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이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주택자라든지 청년들, 이 실수요자들 그들의 입장은 완전 뒷전인 거죠.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서 또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때문에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태영 건설 사건 워크아웃 신청했잖아요. 오늘 채권단에서 그 태영이 대책안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간단치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건설 경기가 그야말로 이 계절 분위기와 맞물려서 얼어붙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건설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실수요자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다주택자, 건설업자만 덕보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건 엄발의 오줌 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정부 보셨습니까? 이런 정부가 없어요. 자, 가장 큰 걱정은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주택 재건축을 할 때의 안전진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가요, 전국에 173만 가구, 그 전체 아파트의 15%입니다. 이 사실은 현행 재건축 같은 경우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인가 이 순서대로 치자면 7단계에서 8단계인데 이거 다 거치면 13년이 걸리는데 선행, 서너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요. 조합 설립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만 그 혜택은 실소유자, 실거주자가 아니라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 이거는 뭐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상식이 있다면 다 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 또 온놈이 가서 이렇게 로비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자신이 업자인 자들이 이 정권의 핵심에 있죠. 그렇잖아요. 또 이제 우리 윤석열이 장모가 또 부동산 투기꾼이죠. 꾼이죠, 꾼. 가족의 이익관계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조치인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쓴웃음이 납니다. 자, 윤석열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추가로 풀 기세라고 하네요. 지금은 수요가 바닥이라고 했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가 전국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야, 이거를 추가로 푼다면은 그래서 억지로 부양한다면은 이 수년 후에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그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20대 인구가 70대 인구보다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0대 미만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자, 윤석열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서민이 입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 피해를 서민이 입게 된다고? 아, 나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여러분, 다주택자를 최은순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다시 윤석열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을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딱 떨어지지 않나요? 자, 중과세, 무겁게 세금 물리는 거 이걸 철폐하겠다라고 윤석열이가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주인 열받게 하면은 세입자만 고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집주인한테 혜택을 몰아줘야 한다. 그게 서민에게도 덕을 입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 트리클 다운 이펙트 효과, 즉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한테 이렇게 집중 지원을 해주면은 그
부자의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물이 넘쳐나가지고 밑바닥으로 흘러내려간다. 밑바닥에 있는 뭐 서민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혜택이 돌아간다. 이게 트리클 다운 이펙트 효과인데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면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 효과가 어떤 사례가 될 만한 성공 사례가 될 만한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없었다고 해요. 정말 참 부자 감세해줘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서민들이 혜택 본다는 납득 불가의 논리. 그게 바로 트리클 다운 이펙트 효과예요. 자, 근데 윤석열이 말이죠. 이 세금 깎아준다면서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슬쩍 지나가던데 야 이거 진짜 이 부분에서 제가 쇼킹했어요. 윤석열이 한 말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는 없다.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 없다? 아니 지금 투기 없이 한 가구당 한 채씩 주면은 모든 가구가 집 한 채씩 가질 수가 있어요. 이미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가구당 그 한 채씩 가질 수 있도록 두 채, 세 채 갖지 않고 그냥 한 채씩 가질 수만 있다면 이미 100%가 넘은 지가 20년이 다 돼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실제로 자가를 보유한 비율은 60%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게 집을 갖지 못한 40%를 위한 정책이란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제 떠들어댄 것들이 말이죠. 시장에서는 일단 이건 뭐 대책,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고금리 환경인데 이것 때문에 위축된 수요가 단지 이런 조치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가는 대책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 인터뷰한 말을 들어보니까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된 주택은 시장 환경상 투자 매력 자체가 낮아져 있다. 수요 진작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예, 지금 분위기가 집 사는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가운데서 제도 정책 바꾼들 그게 과연 부동산 경기 회복에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정책 신뢰도 하면은 또 윤석열 아닙니까? 신뢰 없기로는 윤석열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뢰 없기로는. 자, 윤석열이 어제 그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정치와 이념에서 부동산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까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책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의 완성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주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어떤 돈으로 바라보는 데서 이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주거 정책이라는 그런 본령이 망각됐단 말이죠.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정책.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부동산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겠어요? 자, 사실 윤석열이가 그럼 왜 어제 실효성도 낮아 보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의 본령인 주거 문제를 간과한 채 이 가진 자들, 건설업자, 다주택자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총선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죠? 그 서울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윤석열이가 이재명 후보를 30만 표 넘게 앞섰습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탕으로 정권 교체론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 공약법으로 이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집값이 폭등하고 전월세 대란 이어지고 이러면서 서울에 그 민심 위반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주당 심판원은요. 그 맥락이 하나가 아니에요. 집을 못 가진 분들은 못 가진 분들대로 불만이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또 가진 사람들대로 불만이고 그 불만이 그냥 같은 불이라고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냈던 거야. 이걸 분리를 시켜서 한쪽에 불을 끄든지 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서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손 놓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졌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사실상 패배를 했고요.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 서울시장, 서울시구청장 선거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패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부동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강남 3구 빼고 다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에서 또 국민의힘이 박빙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서울의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말이죠. 또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마당인데 서울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곳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에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경기도로 이사하신 분들 많잖아요. 경기도가 민주당이 굉장히 힘을 받는 지역이 된 것도 이 부동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준공 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일단 재건축에 착수하고,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이제 추진돼야 할 텐데, 법 개정 때는 그럼 어디가 혜택을 보느냐? 서울은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입니다. 자, 이것뿐 아니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이렇게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은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호, 95만 호, 100만 호 가까운 95만 호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붐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선거 때 도움을 받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민생 때문에 이러냐 이거예요. 그럴 리 없지. 더맨님, 해당 주민들은 환호하긴 하겠네요. 예. 좋은 생각 감사님, 민주당 서울 민심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주변 분들 아직도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발목 잡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 주거가 아니라 이거 어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오용하는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비난만 할 겁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특히 집 가진 중산층한테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죄악시하면 어떻게? 그렇게 죄악시하는 인간들 중에 집 두 채 세 채 가진 인간들 있죠. 아이고, 그러니 비난을 받는 거지. 그러니 심판을 받는 거지. 임나래님, 노원구 재건축 때문에 난리인데 걱정이네요. 바로 이거를 파고든 거예요, 윤석열이가. 게다가 윤석열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새 업무 보고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민생 토론회, 토론만 합니까? 거기서 그냥 온갖 선물 보따리를 풀겠지. 이게 바로 여당의 총선 공작입니다. 총선 직전인 3월 초까지 매주 두 차례, 세 차례씩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이가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반도체, 일자리, 중소기업, 돌봄, 교통, 의료개혁, 저출산, 정부 정책이 이때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거 총선용입니다. 총선용이에요.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삼는다 한들 너무 발목 잡는 거 아닌가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합법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업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산 대구를 돌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지방선거 운동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책을 살펴야 할 때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장제원이가 말 잘했네. 장제원이 그때 논평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거기다가 문재인 자리에 윤석열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청와대 자리에 용산 대통령실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우리 SR76님, 선거법 위반하고 다니는데 민주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하셨네요. 더맨님, 작년에 분양 시작한 우리 동네 아파트 지금 70%밖에 분양 안 됨요. 30%는 빈집입니까? 야, 이런 일이 다 있군요. 네, 어느 동네인가요, 더맨님? 네. 좋은 생각 감사님, 민주당은 아무리 좋은 옳은 정책이라고 해도 민심을 봐야 합니다. 특검 이슈로 총선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예, 그래요. 또 민생하면 또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